자, 그러면은 1부의 1차, 2차 발표에 이어서 세 번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의 주제는 인천 송도 역사와 급수탑의 보존 및 활용 방안입니다. 발표자께서는 배재대학교에 계신 김종원 선생님이신데요. 김종원 선생님께서는 고려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마치셨고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으로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김종원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배지대학교의 김종원입니다. 좀 준비한 자료가 좀 분량이 좀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2분인가 되는데 4시 한 5분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화랑대역이고요. 그 다음에 구둔역, 그러니까 간이역, 지금으로 이제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간이역들에 대한 모습이고, 춘포역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춘포역에 대한 모습, 아까 석양이고, 그 다음에 구둔역에 대한 야경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간이역을 보면 상당히 운치가 있고 정서적인 분위기, 이런 것을 느껴서 여기가 얼마나 우리 생활에 중요한가,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발표하기 전에 이제 송도 역사를 갔다 와봤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 사진이 이제 시립박물관에서 제공해 준 사진인데, 아주 우람하게 생긴 개가 이 역사를 지키고 있고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급수탑인데, 실제로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급수탑이 대부분은, 그러니까 급수탑으로 존재하는데, 이렇게 급수 탱크가 있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급수 탱크가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급수탑에는 급수 탱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송도 역사와 급수탑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가 간이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존하고 활용하는데 그렇게 성공적이라고 할 만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사실 제 학위 논문이 우리나라 교통건축, 그러니까 옛날 마역사에서부터 철도 역사에 이르는 거를 썼지만, 제가 2003년, 그러니까 97년도에 학위를 받고 2003년도부터 이제 문화재청에서 급수탑이라든가 철도 역사에서 등록문화재 등록에 대한 조사를 참여하고 이렇게 계속 해왔는데, 전문가라고 칭하지만 그렇게 성공적으로 제가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간이역이 보존 및 활용 방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수인선 송도역의 보존과 그다음에 급수탑의 보존이 어느 프로젝트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된 것도 보지만, 또 그동안 우리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미비한 것들, 또 부족한 거, 아쉬운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거는 하고사리역이라고 하는데, 철도역으로 보면 굉장히 자그맣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볼품이 없는 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은 이 고사리라고 하는 지명이 있었는데, 위에 석탄 채굴을 통해서 고사리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그 밑에 이제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하고사리라고 하는 지명을 새로 만들면서 역을 스스로 들짐을 날라가지고 이런 역을 동네 마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역을 운영하는 하고사리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고사리역은 주변이 아주 수려한 경관 속에서 아주 단출하게 이 느티나무와 함께 이렇게 아주 굉장히 멋진 경관을 가지면서 마을의 애환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조사하러 가기 얼마 전에 이제 그 철도 시설공단에서 와가지고 이제 그 포크레인을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는 거를 이제 처음에는 이제 보수해 주는 줄 알고 마을 사람들이 보수할 거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철거하려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몸을 날려서 이 하고사리역을 지켜냈는데 이 지켜내면서 이제 그런 마을의 애환들, 그다음에 마치 마을의 어떤 신전과 같은, 마을의 어떤 사당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저희 조사하면서 이게 마을이 갖고 있는 역사를 담겨 있다고 그래서 이걸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경관이라든가 마을의 역사를 다 모두 담아냈다고 해서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경관들, 이런 경치들, 이런 풍광들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 고치고 나서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면서 다 비닐 판벽에 페인트 칠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전에는 마을의 애환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역사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렇게 수리를 하고 보존 처리를 하고 나니까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마을 창고 같은 분위기로 변화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우리가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어떤 논의를 할 만한 거리를 제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신천역에 대한 것들이 언급되기 전에는 사실 다 모두 이제 허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도코모 코리아에서 초대 회장이셨던 김정론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공모전을 진행하고 이 신천역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살리면서 풀어가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이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커다란 새로운 신역에 이 옹색하게 여기 광장과 상가 주차장과 이런데 막 옹색하게 잡혀 있어서 굉장히 사실 이게 이제 원래는 여기가 이제 여기 대합실이고 이쪽에 이제 그 영무실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걸 보존하는 각별한 노력을 통해서 이쪽으로 옮기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 거대한 덩치에 비해서 굉장히 왜소하게 적용이 됨으로써 그렇게 만족할 만한 그런 처리가 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신천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그다음에 경의선이라든가 이런 데 연결성이라든가 통일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그다음에 이 대학가의 어떤 낭만과 이런 것들 다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장소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만족할 만하게 보존에 대한 노력은 굉장히 각별하게 추구했었지만 그렇게 흡족할 만하게 우리가 만족스럽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의 현황입니다. 지금의 구 신천역이고 여기가 이제 새로운 신천역, 그다음에 민자역소로 인해서 이제 이거는 단지 이제 지켰다라고 하는 구색만을 맞추는 정도로 돼서 사실 이런 관계가 제가 이제 오늘 아침 부끄럽지만 사실 제가 여기 수인선 송도역을 오늘 아침에 가서 살펴봤는데 이 보존에 대한 여건이라든가 송도역이라든가 철도역 이런 상황에서는 경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서 잘만 계획을 하면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부푼 희망을 갖고 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조금 장황하게 되는데 철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가 보존과 활용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철도에 대한 이해가 좀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철도라고 하는 것은 이 물레바퀴를 물량에 의해서 이렇게 동작을 시키는 물레바퀴를 수평적으로 연결하는, 그러니까 물을 벨트화해서 물레방아는 물벨트를 통해 고정적으로 움직일 수, 그러니까 물레바퀴를 수평적으로 연결한 거가 철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철로를 통해서 연결을 하는데 이 철도가 원래는 이제 스티븐슨이 증기관찰을 개발했다고 하지만 그 전에 이 석탄을 채굴하면서 그런 그 객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철도가 대중적으로 보편적으로 이용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은 이 말이나 소에 주는
사료값보다 석탄값이 훨씬 더 쌌기 때문에 대중화되는 거에 대한 아주 이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철도가 보편적으로 되는 거는 시대적 당위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윤에 의해서 경제성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철도가 보급이 되면서 불규칙한 곡선이 과거의 길에서 매끄럽고 평평하고 단단하고 직선의 철로는 최적의 속도를 지속적으로, 옛날에 물레방아는 물이 없을 땐 돌아가지는 않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시간표에 의해서 정확한 운행이 확보되면서 공간은 축소되고 공간 이동을 위한 시간은 단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철도가 보급되면서 세상은 완전히 변화하게 됐어요. 철도 역사는 이제 크게 보면 업무 시설과 여객 부분이 있는데, 역무 시설, 적객 시설이 있고 유통 시설, 여객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역무 시설, 여기는 캘리브레이션 룸이라서 기차가 가는 것들을 통제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대합실 겸, 그다음에 여기서 매표를 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기차를 타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만들어져서 1825년에 처음 이제 영국의 스톡턴과 달링턴 사이를 철로가 부설되는데, 이 페니 캠블이라는 사람이 그 어떤 놀라운 이야기보다 이 철로의 놀라움은 반도 못 미친다고 하고서,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날아가고 있는 느낌으로 이상 야릇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철로가 시작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철로가 파급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철로의 스피드에 대한, 스팀 엔진에 대한 이미지가 바로 윌리엄 터너가 그린 이 그림을 통해서 아주 적절하게 나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형체 자체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뚜렷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스팀과 스피드 이런 것들이 그 시대상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철도가 우리 사회에 주는 영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영국의 그 최초의 역사와 그 볼티모어에 있는 철도 역사, 그게 다 이제 바다와 강과 이런 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최초의 철도 역사가, 인천 역사가 1900년에 들어서는데, 이 인천 역사는 다른 역사와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다른 우리나라 철도 역사는 거의 일본에 의해서 철도 역사가 부설이 되는데, 이 인천 역사는 모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미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사입니다. 그래서 전혀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역사와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철도 역사가 다양한 역사의 표준형과 전등을 사용하게 되고, 증기 노선이 전기 노선으로 바뀌면서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역사의 중요성, 역사의 가치는 옛날에 성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로 들어오는, 도시에 대한 어떤 입구, 그다음에 출구, 진출입. 그래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남대문과 같은 그런 역할을 철도 역사가 진행을 하게 돼서 도시 상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철도 역사가 거대한 출입구로서 사용이 되고, 랜드마크고 당시 기술력 최고의 건축물이 철도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철도 역사들이 있는데, 당시에 빌딩 뉴스라고 하는 책에서는, 잡지에서는 19세기에서의 철도 역사와 그에 부속되는 호텔들은 13세기 성당, 유럽 건축의 가장 핵심은 성당 건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19세기의 철도 역사는 바로 유럽이 가장 중심적인 건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비올레 류딕이라고 하는 건축 이론가는 철도 역사는 역마차 시대의 마구간과는 다를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건축 양식을 찾아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 근대 건축에 만들어진 모든 양식적인 논의에 대한 출발점은 사실 철도 역사의 양식적인 어떤 그 돌파구를 찾는 데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필립 하드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우리가 그 퓨긴이라든가 러스킨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의 근대에 대한 건축적인 양식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논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다 철도 역사의 양식에 대한 논의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양식, 그리스 양식, 고대 양식 이런 것들 철도 역사에 도입되면서, 이때 이 빨라쪼 양식이
철도 역사의 국제주의 양식, 그러니까 지금 서울역과 같은 그런 양식의 표준형이 됩니다. 이와 반면에 간이역 같은 데는 시골집의 어떤 근원에 대해서 철이 차가운 느낌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그런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역사에는 시계탑과 어떤 종탑 이런 걸 연결시키고, 그래서 다양한 고전적인 그런 역사 트레인 쉐드라고 하는 이 경락고, 열차 경락고가 지속적으로 이제 이 경락고가 생긴 이 이유는 증기기관에 이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경락고가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전기가 되면서는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속전철이나 이런 데 다 이런 트레인 쉐드의 모양으로 다 변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철도 역사의 전형적인 그 모습으로 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럽의 킹스 크로스 스테이션이라든가 이런 그 파리 동역, 파리 북역 이런 거에 다 이런 트레인 쉐드가 하나의 어떤 이정표 같은 그런 역할을 통해서 철도 역사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를 통해서도 이렇게 헬싱키에 있는 역사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다양한 역사의 형태가 넓어졌다, 높아졌다 이래서 마치 그게 그 바다의 어떤 물 파도처럼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시대상의 변화를 철도 역사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역사가 도입이 되면서 전혀 새로운 개념들이 만들어지는데, 이전에는 성당 정해진 시간에 들어와서 정해진 시간에 나오는데, 이 철도 역사가 만들어지면서는 수시로 사람들이 끊임없이 진출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근대를 표현하는 표상이 됐고, 그 다음에 내 외부의 공간에 대한 어떤 경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외부가 내부가 되고 내부가 외부가 되는 거리 풍경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명성, 그다음에 가벼움, 대담함 이런 것들이 철도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건축의 어떤 모티브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너무 시간이 없네요. 이거는 뭐 제가 책에 이제 우리 그 자료에 했기 때문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거는 우리나라 철도 역사에 대한 거고, 인천 송도 역사가 이제, 그다음에 또 재미있는 거는 여기 인천이 있지만 우리나라 도시 발전은 사실 옛날에 충주라든가 뭐 나주라든가 전주라든가 내륙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했지만, 이제 철로의 도입을 통해서 도시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내륙 도시 중심이 아니라 항구 도시 중심으로, 인천 중심으로 해서 도시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급스탑도 보면 이제 이 급스탑 현상이 학다리역과 그다음에 추풍역역 이런 것들이 있고, 보성역이 있고 경주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급스탑 자체는 이제 콘크리트라든가 석조로 돼 있어서 원래 상태는 그대로 유지가 돼 있는데, 급수 탱크가 이처럼 송도역이 급스탑에 있는 급수 탱크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제 급스탑만 남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찍은 사진인데, 사대라이에 여기에 이제 집수정이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이 급수 탱크에 물을 끌어올린 다음에 요거 자체가 이 기차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인데 이쪽으로 약간 틀어져 있습니다. 돌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실체, 급스탑이 철로에 기관차에 어떻게 공급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실체가 남아 있는 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사하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실체가 급수 탱크와 기관차와 이 물을 공급하는 시설에 대한 장치가, 저는 제 바람은 협계 열차가 또 기증을 받았으니까 여기랑 연결시켜서 급스탑에 대한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 실증적으로 보여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너무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인천 송도역에 총독이 방문을 해서 인천 송도 역사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기록들, 그다음에 월미도와 송도에 밀려드는 어떤 그 척석액, 피서를 피해서 온 척석액에 대한 거고, 또 재밌는 게 이 당시에 이미 호열자 보균 환자,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이 인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약간 풀리면서 이 송도와 월미도에 많은 이 피서객들이 몰려와서 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이제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서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래서 관광 인천에 이런 상춘객들, 송도와 월미도로 이런 자료들이 있고, 그다음에 36년 만에 철거됐다라는 기록들, 그다음에 이제 이 혁계열차가 사라지는 거에 대한 아쉬운 각종 신문 자료에서 이거에 대한 언급들, 동아일보라든가, 그다음에 승인 혁계열차, 결국 오늘 이렇게 논의하는 것도 이 사회와 시민들의 어떤 관심 이런 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1995년 12월 31일 날 혁계열차는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이후에 이제 요 부지는 아마 지금 다 이렇게 묻혀져 있는 것 같은데, 이 철근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진 것 같고,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파보면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급수탑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다 아시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넘어가겠고, 그 다음에 스윈턴 혁계열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2011년 자료인데 그 유영상 교수님의 자료에 보면 67개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10년 동안에. 그래서 철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러 고민들을 이제 해봤고, 그다음에 다양한 사료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풀어가는데, 이제 동산을 잘 보존하는 게 중요한데 역사나 급수탑은 보존과 활용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근데 이 간이역이라고 하는 이 송도역의 어려움은, 우리가 문화재 하면 굉장히 화려하고 장치적이고 그래서 볼거리가 많은 건물을 많이 연상하는데, 간이역은 사실 그렇지가 않다 이죠. 문화재로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거죠. 그리고 기념비적이지 않고 소박하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담고 있어서 박물관이나 전시장으로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보다 간역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등록문화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간역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로의 상태나 위치나 도심인지 시골인지, 또 마을 배치 상황, 연결 상태, 관광 자원으로서의 역할, 그다음에 주변 상황들, 그다음에 송도 지역의 역사성과 현지 환경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각 항목들이 좀 정리가 돼서, 그래서 이런 마을과의 관계, 간역과의 관계, 폐선의 관계 이런 것들의 도시냐 도시 외곽이냐 또 이런 거에 대한 관계를 다른 간역과 연결시켜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정리했던 각 간역들에 대한 용도라든가 활용이라든가 이런 걸 정리해봤고요. 그래서 공주읍사무소가 상당히 재밌게 이 건물을 그대로 살리면서 아주 화려한 거를 전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친목, 교류, 휴식, 워크숍, 주민 발표, 그래서 실질적인 생활을 이곳에 채워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2010년에 대한민국 건축문화재 공공건축물의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뭘 꾸미거나 이런 단촐한 공간에 주민들이 했던 작품들을 전시하고 그걸 마을 사람들이 즐기고 토론하고 마을 축제처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수인선 송도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초적 제한 원칙은 수인선 송도 역사의 장소적 가치를 유지하고 지역적 특성과 함께 원래 기능과 분위기를 유지하고 마을 크기 및 주민들을 고려해서 관리 주체를 또 운영 프로그램을 명료하게 하고 관리에 대한 효율성, 공공성을 우선으로 해야 되고, 저는 이 송도역 특성과 함께 지금 남아있는 급수탑, 굉장히 중요한 급수탑입니다. 급수탱크가 있고 전차대 등 부속 건물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뭘 꾸며내고 뭐 이렇다기보다는 지금 그걸 근거로 맥락을 맞춰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세팅하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어떤 간이역으로서의 어떤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이 삶에 대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송도역을 거치면서 이 송도역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모으는 게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워싱턴 DC에는 대한지역공사관 복원 일을 현지 실무자로
진행을 했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사람 이야기입니다. 사람 이야기. 그래서 이 송도역에 얽힌 많은 사람들에 대한 경험과 추억을 자료를 모아서 그 자료를 그 안에 정리해서 이렇게 전시하고 그런 것들이 그 어느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거의 대부분은 간역이 껍데기만 남아있고 실체가 사라져 버리는데 실체를 채우는 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채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 삶에 대한 모습을 조명하고 발굴하고 체험 활동을 개발하고 다른 간역과 함께 연계망 중요한 게 다른 역과의 어떤 차별성과 함께 같이 네트워킹을 형성하면서 묶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해서 4차 혁명 시대니 뭐 IT니 뭐 코로나 이 시대니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해서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송도역이라는 것이 뭐 새로운 그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원래 이 청암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청암역이라고 하는 옛날에 역사에는 주변에 주막이 이렇게 많았어요. 사람들이 이제 여기는 관사고 여기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먹고 뭐 이랬던 분위기다 이거죠. 그래서 역사의 본질은 이게 일에서 이 역으로 변하는 건데 역사의 본질은 결국 뭐냐면 머무르고 싶은 곳.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테이션이라는 게 스테이션 정지하는 거죠. 정체하는 거죠. 그래서 머무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것인데 철도 역사의 보존 방향은 이제 사람이 머물고 생활하는 곳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가급적이면 짧은 거리라도 증기기관차를 운행하거나 아니면 실체를 볼 수 있어서 급습하고 있고 협계 열차로 해서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이 표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급격한 송도의 모습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전시하며 사람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는 그래서 결론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해서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